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의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2009년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컴퓨터 코드로 만든 가상의 화폐가 미래의 금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정신 나간 소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정확히 그랬거든요.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블록에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어요.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금융 임박 당시 금융위기 상황을 꼬집는 신문 헤드라인이었죠. 비트코인 한 개의 첫 거래 가격은 0.0008달러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1원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비트코인은 한때 7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무려 8천만 배가 넘는 수익률이죠. 저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2017년 비트코인이 1000달러일 때 투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반응은 이런 허상에 돈을 넣다니였어요. 완전히 무시해버렸죠. 몇 년 후 진지하게 투자를 고려했을 때는 이미 4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혁신을 놓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하지만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큰 혁신들은 모두 똑같은 패턴을 따랐거든요. 2003년 실리콘밸리의 한 젊은 기업가가 자동차 산업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인수했을 때 자동차 업계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100년 넘게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어온 우리가 전기차를 못 만들 줄 아나? 충전 인프라도 없는데 누가 전기차를 사겠어? 당시 GM의 한 임원은 테슬라는 3년 안에 망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포드의 CEO는 전기차는 부유한 사람들의 장난감이라고 비웃었어요. 심지어 투자 전문가들도 자동차 산업은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며 테슬라의 실패를 예언했죠.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 기술 혁신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비전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테슬라 주식을 조용히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테슬라가 상장했을 때 주가는 17달러였어요. 전기차 회사 주식이라니 너무 위험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2021년 테슬라 주가는 12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1년 만에 70배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거예요. 더 극적인 사례는 아마존입니다. 1994년 제프 베조스가 차고에서 온라인 서점을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시 베조스는 뉴욕의 성공적인 헤지펀드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시애틀로 가서 인터넷 서점을 차린다고 선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미쳤다.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뭐하는 짓이냐? 인터넷으로 책을 판다고? 말도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 베조스의 부모님도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렸어요. 하지만 베조스는 확신했습니다. 인터넷 사용자가 매년 2300% 증가하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라고 말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1997년 상장 당시 18달러였던 아마존 주가는 현재 3000달러가 넘습니다. 166배 수익률이에요. 팔란티어의 이야기는 더욱 신비롭습니다. 2003년 피터 틸이 설립한 이 회사는 무려 17년 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죠. 다만 CIA, FBI 같은 정부 기관들과 일한다는 소문만 돌았습니다. 2020년 드디어 상장했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팔란티어가 뭐하는 회사야?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은 몇몇 투자자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팔란티어가 보유한 기술이 미래 모든 산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상장 후 1년 만에 주가는 거의 10배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정부 계약에만 의존하는 회사가 지속 가능할까? 라며 의심했죠. 그렇다면 왜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될까요?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거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 진화해온 결과예요. 새로운 것은 위험하고 익숙한 것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1876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했을 때 당시 최대 통신회사였던 웨스턴 유니온의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기는 너무 많은 결함이 있어서 통신수단으로는 가치가 없다. 이 장치는 본질적으로 가치가 없다.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에 성공했을 때 뉴욕타임스는 사람이 날 수 있는 기계를 만들려면 100만 년의 수학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도했어요. 첫 비행 성공 후에도 말이죠.
1975년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했을 때 IBM의 회장은 개인용 컴퓨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5대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터무니없는 예측인가요? 더 최근의 예를 들어볼까요? 2004년 마크 저커버그가 대학 기숙사에서 페이스북을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학생들이나 쓰는 사이트라고 치부했어요.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연결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예측했죠. 2005년 유튜브가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아마추어가 찍은 동영상을 보겠어? 기존 방송사들이 있는데 뭔 소용이야?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개인 미디어 시대를 예견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스티브 발머는 $500짜리 아이폰이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어요. 블랙베리의 CEO는 키보드 없는 휴대폰이 누가 쓰겠냐고 비웃었죠. 하지만 터치스크린의 직관적 조작과 앱 생태계의 가능성을 본 사람들은 애플 주식을 꾸준히 모았습니다. 아이폰 발표 직후 $28였던 애플 주가는 현재 분할 조정가 기준으로 1000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패턴 인식입니다. 진짜 혁신과 가짜 혁신을 구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진짜 혁신의 특징을 살펴보세요. 첫째, 기존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비트코인은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테슬라는 환경오염 문제를, 아마존은 쇼핑의 불편함을 해결했어요. 둘째, 네트워크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페이스북, 우버, 에어비앤비 모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셋째, 강력한 팬덤을 형성합니다.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신도에 가까운 열성 지지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애플의 맥바, 테슬라의 테슬라니안들처럼 말이죠. 넷째, 기존 업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우버는 택시업계의, 에어비앤비는 호텔업계의, 넷플릭스는 기존 방송업계의 극심한 반발에 직면했어요. 하지만 결국 모두 승리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어떤 혁신이 숨어 있을까요? 인공지능, 메타버스, 양자 컴퓨터, 바이오테크놀로지.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다음 비트코인이 될까요? 예를 들어 챗GPT를 보세요. 2022년 11월 출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재미있는 챗봇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모든 산업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했죠. 실제로 오픈 AI의 가치는 1년 만에 $90억 $900억 10배나 뛰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어떨까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완전 자율주행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테슬라의 FSD, 웨이모의 로보택시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교통 시스템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어떨까요? 애플이 비전 프로를 출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3,500짜리 장난감이라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공간 컴퓨팅의 가능성을 본 사람들은 이것이 스마트폰 다음 시대를 열 것이라고 믿고 있죠. 역사를 돌이켜보면 가장 큰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무시할 때 기회를 보고 행동한 사람들이었어요. 워렌 버핏이 1988년 코카콜라에 투자했을 때, 피터 틸이 페이스북 초기에 투자했을 때 모두 왜 그런 곳에 돈을 넣느냐는 비판을 받았거든요. 물론 모든 새로운 기술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작들도 있었어요. 구글 글래스, 세그웨이, 3D TV. 하지만 성공한 혁신들의 수익률은 실패의 손실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았죠. 그러니까 다음에 여러분이 뭔가 새롭고 낯선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 들었을 때 일단 무시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자문해보세요. 이것이 정말 기존 방식보다 10배 이상 좋은가? 이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기존 업계가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가?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모두 예라면 그것은 분명 주목할 만한 혁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신중해야 해요. 하지만 무작정 외면해서는 안 되죠. 혁신의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올 것입니다. 그 파도를 미리 알아보고 올라타느냐, 아니면 지나간 후에 아쉬워하느냐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었어요. 이제 그 답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